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깨 관절에 관련된 질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유착성 경관절염, 이제 오십견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거랑 그다음에 회전근개 질환, 충돌증후군, 윤활낭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하면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 승모근이랑 견갑골에 이제 근육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정말로 어깨 관절에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승모근이랑 견갑골 요 근육 통증은 목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을 많이 하면서 자세 때문에 근육통이 제일 주된 이유가 되겠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오늘 다룰 주제는 어깨 관절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어깨 관절은 굉장히 운동 범위가 넓습니다. 다른 관절에 비해서. 팔구 같은 것도 어깨가 제일 많이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를 보면 글레노이드라고 해서 견갑골에 상완이 결합되어 있는 되잖아요. 넓은 의미의 어깨는 견갑골이 체간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몸통에 갈비뼈 쪽에 견갑골이 붙어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 상완 팔뼈가 붙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쇄골이 붙어 있죠. 이 구조물들의 문제가 생기면 넓은 의미에서 이제 어깨 관련 질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견갑골과 상완이 붙어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이제 주로 어깨 관련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여기 견갑골 쪽에 이 상완골 머리가 붙는 부위는 되게 얇은 접시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공이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 인대가 이렇게 캡슐처럼 전체를 다 싸고 있는데 그걸로 해도 좀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이 움직일 때 머리를 견갑골 쪽으로, 공을 접시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구조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전근입니다. 어깨 회전근이 4가지가 있는데요.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서브스캐플라리스, 그다음에 테레스 마이너, 이렇게 4개고요. 하나 더 안정에 관여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이두근. 이두근의 한쪽 긴 머리가 캡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글레노이드에 이렇게 붙게 돼서 걔도 이제 안정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4개 중에 3개는 견갑골의 이 뒤쪽에 붙고요. 하나는 안쪽에 붙어요. 서브스캐플라리스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데 작용을 하고요. 뒤쪽에 근육 중에 인프라스피나투스랑 테레스 마이너는 요거 아래쪽에 붙어서 팔을 외회전시키는 근육이 되겠고요.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외회전에서 조금 관여를 하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데 시작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문제가 생기는 근육이 요 이제 극상근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되겠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안쪽으로 붙게 되는데 이 공간이 딱 보면 되게 좁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이제 뭔가 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줄이랑 뼈 사이에 계속 이제 닿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벌사라고 해서 물주머니가 있어요. 윤활낭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힘줄이랑 뼈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 이제 끼잖아요. 돌릴 때 끼는 걸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끼면 아플까요? 끼면 아프죠. 끼는 게 처음에는 안 아플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충돌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전 항상 여기가 아파요. 만성 고질병이에요. 어깨에 관련된 통증을 한다고 해서 그럼 나를 여기를 치료하는 걸 보여주자.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어깨가 아니라며. 전 항상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네요. 여기 날개뼈 밑. 담결리는 게 요거랑 척추뼈 쪽에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거기 담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담이야? 그러니까 담결린다고 표현한 아. 그 견갑골이랑 이 사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붙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프고, 충돌증후군은 여기서 이렇게 끼이는 게 되겠고요. 40대 정도에서 많이 생기게 되겠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사용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요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옆으로 들어올릴 때 아프기 시작하고, 각도가. 이 정도까지 아프다가 더 올리면 아예 공간이 생겨서 안 아프게 돼요. 아. 예,
요거를 이제 페인프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는 이학적 검사는 어떤 게 있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끼임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통증이 발생하면 견갑골의 요 아크로미온이랑 상완골의 골두 사이에서 힘줄이나 윤활낭이 끼어서 통증이 발생하는구나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전근개 손상이 있겠는데요. 회전근개 손상은 이제 여러 개의 회전근이 이제 다 퇴행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충돌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손상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로 통증이 있게 돼요. 이어서 말씀드릴 윤활낭염이나 유착성 경관절염이랑 다른 거는 얘는 액션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만히 쉴 때는 통증이 별로 없고요. 움직일 때, 옆으로 들어올릴 때 여기서 통증이 발생을 한다.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게 극상근에 어떤 손상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티 캔이라고 하는데 캔을 버리는 거예요. 음료수가 들어있는 거를 비우는 모양을 하고 요거를 버티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삼각근에 이제 힘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눌렀을 때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이제 극상근에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근데 막 이럴 정도로 아픈 건가요? 그럴 수 있죠. 회전근개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게 극상근의 손상인데, 요것도 이제 정도가 있잖아요. 조금 끊어진 거, 많이 끊어진 거, 완전히 끊어진 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끊어졌을 경우에는 힘줄이 말려 올라가죠. 초음파를 보면 말려 올라가 있고 그쪽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차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드롭 업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옆으로 내려보시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천천히 내릴 수 있잖아요. 천천히 내리는데 이제 완전히 끊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해요. 여기서 툭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거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성분들이 나이가 좀 들면 속옷 채울 때 되게 이게 힘들어가지고 여자 이제 속옷 중에 앞으로 채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각도.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이 가동 범위의 감소가 동반이 돼요. 그래서 잘 이걸 못 돌리게 되는데, 내외전, 외외전이 제일 먼저 줄고, 그 다음에 옆으로 드는 게 그 다음에 줄고, 앞으로 드는 거는 마지막까지 좀 유지가 돼요. 이 뒤로 잘 안 돌아가네 라고 하면 어깨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요 라고 병원을 찾으실 때 이제 대부분 문제는 윤활낭염이에요. 충돌증후군이랑 회전근개 손상이랑 윤활낭염이랑 사실은 딱 잘라서 이제 떼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같은 구조물, 연관된 구조물에 생긴 거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용을 해서 하면 뭐 충돌이 있다가 힘줄이 좀 찢어지고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뭐 진단명이 각각 붙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떼서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는 없는데, 윤활낭염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어깨가 아픈데 저녁에 아프고 더 많이 아프고 옆으로 누웠을 때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낮 동안 활동을 하면 그쪽에 이렇게 약간 혈행이 더 많이 생기면서 염증이 더 많이 생겨서 저녁에 더 많이 아프다. 그런 통증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테스트들이 대부분 다 양성 소변을 보고요. MT 캔이든 이어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아프시고, 이렇게 회전을 체크해보는 이런 걸 해도 다 아프시고, 관절에 압력을 주는 테스트를 해봐도 통증이 있다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초음파 볼 때 포지션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깨가 회전이 되면서 힘줄이 조금 이렇게 당겨져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힘줄이 당겨졌을 때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하세요. 윤활낭염이 있으면 쉴 때도 아프다, 야간에 더 아프다, 무로 누웠을 때 더 아프다 이러면 그 회전근의 위쪽에 있는 윤활낭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건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 나타나요. 40대 이상 혹은 뭐 50대 넘으신 분들이 더 많고, 아주 젊은 분들은 보통은 스포츠 손상이 더 많죠. 약간 퇴행성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령이 많거나 연령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깨 사용량이 좀 많았던 분들한테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십견이라고 하고 동결견이라고 하죠. 프로즌 숄더, 유착성 경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인은 사실은 불명이에요.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방사선학적 소견도 특별한 게 없어요. 방사선학적 소견은 어떤 게 있냐,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중에 얘가 올라붙는다거나 안으로 이렇게 돌면서 올라붙는다거나 이런 게 좀 보이고요. 초음파로 보면 어깨 관절 안쪽이랑 이두근 힘줄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근 힘줄에 염증이 좀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전형적으로 이거면 유착성 경관절염이네 이런 방사선학적 소견은 이제 명확하진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거를 조금 이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셀프 리미팅,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에요. 2년에서 3년, 1년에서 2년, 뭐 2년에서 3년, 뭐 3, 5년 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뭐 한 2년 정도면 안 아프고 그 다음에 관절 범위도 회복이 되는 질환이라고 돼 있고요. 단계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 아픈 단계, 염증이 있어야 아픈 거니까. 시작될 때가 제일 아프고요. 2단계가 어깨가 굳는 단계, 3단계가 이제 나아가는 단계가 되겠는데, 이제 1, 2단계 때는 요거를 치료를 좀 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은 2년이 지나면은 안 아프다고 하지만 이제 노화가 되겠지. 아니 그 아픈 거를 굳이 처음 들었다. 되게 아니, 그것도 아프거든. 그렇고. 되게 아프대요. 내가 아파본 건 아니지만 그치, 아직 우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막 어깨가 붓고 하면은 이게 툭 쳐서 요만큼만 움직여도 너무 아프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사 맞으면 또 금방 낫거든요. 근데 주사의 효과가 뭐 아주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 이게 뭐 3개월만 간다고 하면 3, 4번 맞으면 아픈 기간이 끝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라고 돼 있지만 그 아픈 거를 굳이 생으로 버틸 필요는 없다. 요거의 특징은 어깨가 전체적으로 다 굳어요. 모든 운동 범위에서 어깨가 다 굳고, 이제 모든 범위에서 통증을 동반한 관절 움직일 때 모든 범위에서 통증이 있다고 하고요. 후발 연령은 5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좀 서운해가지고 40대인데 막 그러면은 되게 놀라시고 70대 분들한테 50견이라 50견이라 그러면 좋아해. 유착성 경관절염이 생겼다. 2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도 없어지고 관절 각도도 적당히 회복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 60, 70%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나머지 30, 40%에서는 관절이 굳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파도 이제 통증을 좀 줄인 상태에서 관절 각도는 회복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굳는 게 뭐 이제 회전부터 굳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뇌환자들 한쪽을 못 쓰면 어깨나 다른 관절이 굳거든요. 이분들 재활할 때 쓰는 개념인데, 어깨가 90도까지 회복이 안 되면 일상생활할 때 머리가 생각나가 봐요. 이만큼까지는 올라가야지 이제 위에 있는 것도 좀 꺼내고 머리도 감고 할 수 있거든요. 뇌병변 환자들이 한쪽을 못 쓰면, 활동을 안 하면 어깨가 굳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그래도 목표를 줄 때 먹어야 된다. 90도까지는 움직이게 유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깨가 굳어서 이게 막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면 뭐 세수도 하기 어렵고 머리도 못 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계속 통해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유지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과한 사용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깨 통증이 있거나 하면 노동과 운동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라고 했을 때 뭐 난 집안일 많이 하니까 괜찮아 이런 거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사용량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관절이나 근육, 힘줄 이런 데는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같은 걸 좀 복용하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진통제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했을 때 통증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쉽게 잘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안 아프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사 맞으면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윤활낭염 같은 거는 초음파를 대면 얘가 보여요. 깊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가 접근하는 게 되게 쉽고, 이쪽에다가 주사를 뿌리면 효과도 되게 즉각적이어서 다음날 정도 되면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한 번에 안 없어지면 한 번 정도 더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통증은 해결이 된다. 삶의 질이 되게 높아지죠.
유착성 경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어깨 관절 안쪽에다가 주사를 맞게 되면 염증이 줄어서 통증이 수개월 이상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이 굳은 경우에 마취제를 넣어서 이쪽을 좀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수동술이라고 하는데 어깨 관절을 실제로 회복을 시키는 드득드득, 그러면 통증도 좀 좋아지고 관절 범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 좀 아프지? 그러니까 마취제를 넣고 하는 거죠. 가장 젠틀하고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제 천천히 관절 운동을 통하는 거죠. 본인이 힘드시면 이제 저희 병원은 치료사분들이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고요.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없애신 다음에 관절 운동 같은 게 힘드시면 그것만 좀 하셔도 도움이 되고,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시키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견갑골을 좀 안정화시키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등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랑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근육통이 보통은 동반이 되니까 치료하시는 게 굉장한 이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치료사분들이 치료를 해도 가동 범위가 제한됐다가 얘를 정상 범위로 회복을 시킬 때는 조금 아픈 범위까지는 조금 늘려야 되거든요. 통증이 완전히 없는 범위에서 하면 얘가 더 좋아지진 않으니까 천천히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관절 범위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누워서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회전 운동을 좀 회복시키는 거. 천천히 누워서. 뒤에서 수건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어깨 관절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복을 시키는 게 되겠고요.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지? 그거 공원에 있는 거? 공원에 있는 거. 아. 그거를 천천히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보면 막 이렇게 돌리니까 말해야 잘하는 줄 알고. 안에 게 다 그냥 끊어놓고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안 하면 엄청 아프고, 치료를 하면 또 금방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어서 끙끙 앓고 계실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게 나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거나 뭐 하시면 이거를 집에서 키우거나 뭐 아픈 거를 이제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나을 수 있는 질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